2020년 8월 30일 미국의 항공관제소로 이상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관제소에 알린다. 우리는 방금 제트팩을 맨 사람을 지나쳤다. 그는 3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으며 비행기로부터 약 300야드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1997편 조종사가 하늘에서 개인용 비행장치를 맨 사람과 마주쳤다는 믿을 수 없는 무전이었는데요. 관제소는 조종사들이 기상용 풍선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제트팩을 맨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무전이 더 들어왔죠. 제트팩을 맨 남성이 방금 우리 비행기 옆을 지나갔다. 미국 스카이웨스트 에어라인의 조종사가 동일한 비행체를 목격하고 관제소로 보고한 것인데요. 비슷한 시간대에 각기 다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제트팩 인간을 목격한 것이죠. 이에 관제소는 해당 미상 물체에게 경고 표수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미 연방 항공청 FAA는 해당 보고 내용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LAPD로 넘겼고 즉시 경찰 측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진과 동영상 없이 조종사들의 보고 두 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 파악이 어려웠고 결국 경찰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죠. 두 달 후인 2020년 10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향하던 중화항공 006편의 조종사가 미 항공관제소로 다급한 무전을 보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고도 6000피트 부근에서 제트팩을 탄 사람을 목격했다. 해당 무전에서도 저번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제트팩 인간이 등장했는데요. 이후 FAA가 조종사의 증언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물체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제트팩 같은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속도를 내며 안정적으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상공에서 목격된 미상 물체는 제트팩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조종사들의 단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FAA는 해당 자료와 정보들을 FBI 측에 넘기며 조사를 요청하였죠. 이에 FBI는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이렇다 할 물적 증거나 추가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관제소로 무전을 보낸 조종사들 외에는 목격자들이 없었고 제트팩맨의 이착륙을 보았다는 추가 제보도 나오지 않았죠. 대중들은 제트팩맨이 천재 발명가 혹은 미친 과학자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트팩의 최대 항공 시간은 고작 해야 10분 남짓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져보아도 6000피트의 상공에서 홀로 제트팩을 메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죠. 이는 현 시대의 기술력을 훌쩍 뛰어넘은 업적이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비밀 군사무기 실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모든 것은 근거 없는 루머들일 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각기 다른 새 항공기의 조종사들이 모두 제트팩에 대해 진술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일종의 추진장치를 사용해 하늘을 비행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한 FBI는 그것이 그저 풍선이었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인스타 벌룬이라는 행사용 풍선 판매 상점에서 파는 84인치 크기의 잭 스켈링턴 풍선이 그 범인이라는 것이었죠. 팀 버튼의 영화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잭 스켈링턴은 해골 모양의 캐릭터로 사람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FBI는 잭 스켈링턴의 크기와 내구성으로 볼 때 최대 고도 7000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였으며 조종사들이 목격한 제트팩맨은 해당 풍선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곧장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풍선에는 제트팩으로 착각할 법한 외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늘고 긴 팔다리, 일반적인 성인 남성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어 조종사들이 만약 잭 스켈링턴 풍선을 본 것이라면 저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단번에 눈치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미친 천재 발명가가 손수 만든 제트팩을 타고 고도 6000피트 하늘을 날아다녔다라는 의견보다 사람과 비슷한 모양의 행사용 풍선이 어쩌다가 하늘 높이 올라가 조종사들에게 목격되었다라는 의견이 상식적으로 더 설득력 있었고 제트팩맨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른 12월 제트팩맨은 또다시 목격됩니다. 이 세 번째 목격 사례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으며 각국의 언론사에도 소개되며 전 세계적인 논란거리로 급부상하였는데요. 이 세 번째 목격에서 제트팩맨이 최초로 촬영되었기 때문이죠.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카탈리나 섬 부근에서 교육 비행을 진행하던 슬링 파일럿 아카데미의 조종사는 3000피트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발견합니다. 조종사는 한눈에 보고 그것이 최근 논란거리였던 제트팩맨인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곧바로 제트팩맨을 촬영하였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하였죠. 이상했던 것은 영상 속 제트팩맨이 FBI가
미디어가 주장했던 잭 스켈링턴 풍선과 많이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풍선처럼 팔다리가 가늘지도 않았고 신장이 2m가 넘어 보이지도 않았죠. 또한 제트팩맨의 등에는 조종사들이 언급한 것처럼 제트팩으로 보이는 추진체가 실제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영상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시작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등에 메고 있는 제트팩이었습니다. 금속 배낭 형태를 하고 있는 그것은 영락없는 제트팩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존재했는데요. 영상 속 어디에서도 제트팩에서 분출되는 배기가스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죠. 시중의 제트팩들은 등 위를 연료로 쓰며 등에 매는 주 기체 외에 손, 발에도 터보 엔진 장비를 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가스 혹은 열기의 배출이 어느 정도 관찰되어야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해당 사건을 취재한 에린 메카시 기자는 하나의 의문점을 더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기준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모두 갖춘 제트팩의 최대 상공 시간은 10분 정도이지만 영상 속 제트팩맨은 금방 착륙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꽤 오랜 시간 비행을 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들이 목격한 아카데미의 조종사도 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행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제트팩맨이 촬영된 상공은 해안으로부터 32km 떨어진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만약 육지에서부터 날아오른 것이라면 이것은 현대의 과학과 기술력을 몇 단계는 뛰어넘는 신개념 비행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트팩맨이 촬영된 최초의 영상이었던 만큼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발견 초기부터 가장 큰 의심을 받았던 기상 관측 기구일 가능성이었는데요. 풍선 형태의 기상 관측 기구가 모종의 이유로 바람이 빠진 채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죠. 이에 대기과학 교수인 디애나 헨스 박사는 물체의 속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영상처럼 빠른 속도를 가진 채 옆으로 이동하려면 바람이 아주 높은 곳에서 강하게 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확인 결과 그날의 대기 상태는 매우 평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트팩맨이 목격되었던 당시 3000m 높이까지 불었던 모든 바람은 시속 19km이거나 그보다 느렸으며 이것은 추진체가 없는 미상 물체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정하게 이동시킬 수 없었죠. 헨스 박사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날 상공은 아주 잔잔했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이것이 거대한 드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역시 숱하게 제시되어 왔던 가설이지만 영상을 실제로 본 군 항공 전문가 팀 맥밀러는 이것이 드론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것은 각종 시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도 아니었으며 다른 군사 드론이나 산업 드론이라고 가정해도 어떠한 날개나 로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트팩맨이 실제 사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천문 물리학자 하킴 올루세이는 이것이 진짜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2016년 뉴질랜드의 제트팩 제조사가 발명한 시제품을 예로 들었죠. 해당 제트팩은 3000피트 고도를 짧은 시간 비행하는데 성공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집약체인 해당 제트팩도 엔진 시스템으로 인해 굉장히 거대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트팩이라기보다는 소형 비행체에 가까운 크기였는데요. 연료를 제외한 무게만 해도 200kg에 가까웠다고 하죠. 올루세이는 이를 토대로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이 고도의 기술력을 사용해 실제로 만든 제트팩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영상으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영상 속 제트팩맨은 팔과 다리에 터보 엔진이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등에만 소형 금속 추진체를 메고 있었고 채공 시간 또한 굉장히 긴 것으로 추측되었기 때문이죠. 과연 제트팩맨의 정체는 아마추어 천재 발명가인 걸까요? 이후 제트팩맨은 몇 달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견 이후 제트팩맨을 풍선이라고 발표했던 FBI 측의 수사가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람이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리고 시간은 더 흘러 2021년 7월 그는 다시 한번 목격됩니다. 보잉 747 항공기의 조종사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5000피트 상공에서 제트팩맨을 보고 관제소로 보고한 것인데요. 당시 조종사는 제트팩맨을 아이언맨이라고 불렀으며 해당 무전은 대중적으로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We were looking, but we did not see Iron Man. Use caution. There was a jetman reported just north of Gate C. All right, we're looking for the Iron Man. 이후 제트팩맨은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제트팩맨은 이제 미국에서도 실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처럼 천재적인 괴짜 발명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로스앤젤레스의 항공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아이언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 2년 전부터 목격되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의 제트팩맨.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현 세대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고도의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희미한 밤이었습니다.